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변액보험 판매관리에서 자격시험 대비 출제 문제의 함정을 찾아라.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김문성입니다. 이번 시간 제4장 변액보험에 대한 공시, 보험 공시, 예금자 보호제도 105번부터 126번까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5번 보겠습니다. 경영공시. 경영공시는 결산 시, 결산 공시하죠. 분기별 임시결산 이후, 또 공시하죠. 정해진 기간 내에 공시하는 임의공시, 임의공시 처음 들어보는데요. 공시 사유 발생 즉시 공시하는 필수 공시로 구별이 된다. 요거 다 틀린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정기공시죠. 정기공시. 정기로 공시하는 거와 그 다음에 공시 사유 발생 즉시 수시 공시하는 거죠. 수시 공시. 발생 즉시 하는 겁니다. 발생 즉시 여러분께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결산이 끝마치고 몇 개월 이내 해야 된다? 3개월이죠. 그 다음에 수시 공시는 즉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분기별 임시 결산은 결산 후 2개월 이내 해야 된다. 요거까지 여러분께서 같이 묶어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번 보겠습니다. 정기공시 중 결산공시는 사업연도 말 결산일로부터 금방 나오네요. 1개월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3개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107번 보겠습니다. 보험 안내 자료의 필수 기재사항. 보험 안내 자료. 고객이 꼭 알아야 될, 고객에게 반드시 알려줘야 될 사항이 필수 기재사항이 되겠죠. 보험계약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이겠죠. 가입에 따른 권리, 의무에 관한 주요사항. 해지 환급금 되게 중요하죠. 다른 보험회사 상품과 비교한 사항은 금지사항이죠. 이거는 꼭 알려서는 안 되는 필수 기재사항에 해당이 안 됩니다. 기재 금지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필수 기재를 해야 되는 사항과 금지 사항, 기재 금지 사항 이 두 가지를 구별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108번 보겠습니다. 타 보험회사 상품과 펀드 수익률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는데 생명보험회사에서 변액 공시지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 공시는, 비교는 무조건 어디서 하는 겁니까? 생명보험 협회. 비교 공시는 개별 회사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유리한 대로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적인 기관인 중간 기관이겠죠. 중간에서 다 보험회사의 그 자료를 받아서 생명보험협회에서 한다. 비교공시는 무조건 협회다. 이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09번 보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홈페이지의 업무자료, 보험회사 종합공시 코너를 통해 보험회사의 재무현황 및 보험회사 전반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내용 다 맞아요. 다 맞아요. 이거 하는데 문제는 어디냐? 금융위원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감독원에서 합니다. 감독원. 그래서 여러분 교재 쫙 한번 연상을 해보시게 되면 생명보험 회사에서 하는 거, 협회에서 하는 거, 그 다음에 금융감독원에서 하는 거 이런 식으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큰 숲을 먼저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110번 보겠습니다. 개인별 계약자 적립금. 자, 개인 계약자죠. 개인 계약자의 계약자 적립금을 협회에서 개인정보나 마찬가지인데 이걸 협회에서 다 수집할 수는 없겠죠. 개인별 계약자 적립금은 생명보험협회가 아니라 해당 보험회사, 가입한 보험회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비교는 협회, 개인별은 보험회사 이렇게 구별을 해두시면 이 두 가지가 잘 시험 문제 출제가 되는, 언급이 되는 부분이다. 기억을 해두시고요. 111번. 특별 계정은 투자 신탁으로 간주가 됩니다. 맞아요. 1번 펀드하고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죠. 자산운용 보고서 작성해서 고객에게 계속 보내줘야 됩니다. 이 주기가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반기면 얼마입니까? 6개월이에요. 6개월 반기가 아니라 뭡니까? 분기죠. 분기. 3개월에 1회 이상 계약자에게 교부를 해야 됩니다. 월 1회 아닙니다. 반기 1회, 연 1회 다 아닙니다. 분기 1회. 112번. 생명보험회사는 저축성 변액보험 가입 시에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수 비용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체결 단계에서, 체결 과정에서 보험 안내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뭘 안내합니까? 수수료 안내표. 수수료 안내표 시험 문제에 자주 언급이 되는 부분입니다. 수수료 안내표, 체결 단계 가입 후 어디서 이거 다 확인할 수 있는지까지 여러분께서 좀 더 확대해서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13번. 자본시장법에 따라 변액보험 판매 시 적합성 원칙, 적정성의 원칙 다 준수해야 됩니다. 얼핏 보면 맞는 이야기예요. 이게 자본시장법이 아니라 이번에 강화가 됐죠. 자본시장법이 아니라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금소법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번에 다 개정이 됐죠.
그래서 이번에 연중에 교재가 개정이 된 경우는 저도 처음 봤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니까 언제든지 얘는 시험 문제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여러분께 용어를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114번 보겠습니다. 변액보험 자격시험에 합격을 한 후에 바로 판매 못합니다. 판매할 수 없어. 뭐래? 교육을 받아야 돼요. 컨설팅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10시간이 아니라 4시간 판매 전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되고요. 매년 1회 4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4 더해서 8. 예, 요렇게 뭐 더해서 얼마입니까? 숫자가 뭡니까? 뭐 이렇게도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4시간 여러분께서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115번 보겠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중 변액보험 계약 체결 경험이 있거나 금융투자 상품에 가입한 경험이 있는 자의 경우 취약금융 소비자로 판단하지 않는다. 자, 다 좋아요. 얼핏 보면. 자, 뭐가 이럴 때는 헷갈린다 싶을 때는 숫자를 먼저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60세 이상. 그러지 않아도 우리 노인 기준이 점점 더 올려야 된다 그러는데 60세 청년이죠. 그리고 제가 0으로 50세, 60세 떨어지는 경우보다는 55세, 65세로 떨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 그랬죠. 예, 고령자는 65세 이상. 금속보험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65세 고령자 여러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116번 보겠습니다. 적합성 진단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로부터 확인받은 내용은 5년 동안 유지관리해야 된다. 이게 대폭 강화가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유지관리를 해야 됩니다. 10년입니다. 이것도 바뀐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두세요. 117번 보겠습니다. 변액연금, 최저연금, 적립금 보증, GMAB죠. 자, 미부여형. 변액연금 같은 경우는 최저 보증을 선택할 수 있죠. 그래서 부여하지 않은 거. 그죠? 최저연금 적립금 보증 안 하는 거. 그만큼 리스크가 더 커졌죠. 그 특성으로 인하여 계약 체결 권유 시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보장성 상품과 투자성 상품의 모에 대한 모두 적합성, 적정성 원칙이 모두 해당이 된다로 보셔야 됩니다. 되지 않는다는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만큼 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에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에 대한 적합성, 적정성 원칙이 모두 다 적용을 시켜야 된다. 그만큼 더 좀 타이트하게 봐야 된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18번 보겠습니다. 특별계정 운용 실적과 관계가 없는 특약은 일반 계정에서 운영하는 거죠. 보험회사가 최저 보증하는 보험금, 특약하고 최저 보증하는 보험금은 예금자 보호 대상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바뀌었죠. 그죠? 그래서 변액보험은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특약은 기본적으로 됐어요. 왜냐하면 일반 계정에서 운영이 기본적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최저 보증하는 보험금도 예금자 보호법의 보호 대상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119번. 농협의 지역조합, 농축협 지역조합은 예금자 보험 적용 대상 금융회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얘도 한 번씩 시험 문제 잘 출제가 되죠. 농협 중앙회, 축협 중앙회, 수협 중앙회는 예금보험 적용 대상 금융기관에 해당이 되지만 지역조합은 안 됩니다. 120번 보겠습니다. 예금보험 가입 금융회사가 판매하는 모든 금융상품은 예금보호 대상에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죠. 뭐 예를 들어서 은행 같은 은행에서 펀드 다 판매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은행이 예금보험 가입 금융기관이라고 해서 은행이 판매하는 모든 금융상품이 다 예금자 보호 대상에 해당되는 상품은 아니다. 121번 보겠습니다. 예금자 보호법 개정에 따라 변액보험에 대한 예금자 보호 내용이 일부 변경이 되었죠. 그래서 2016년 6월 23일부터는 변액보험의 계약자 적립금은 펀드 그 자체죠. 이 예금자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앞서서 봤죠. 뭐가 예금자 보호의 대상이 됩니까? 특약. 그 다음에 최저보증 보험금. 이 두 가지가 예금자 보호 대상이 되는 변액보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122번 보겠습니다. 금융회사의 인허가 취소, 해산, 파산, 상장 폐지된 경우 예금자의 청구에 의해서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금을 지급을 한다. 일종 보험사고. 자, 뭐가 틀렸을까요? 자, 상장이 폐지가 됐다고 해서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 중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호법에 따라서 예금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 인허가 취소, 2번 해산, 3번 파산, 4번 상장 폐지. 이렇게도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됩니다. 상장 폐지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1종이 아니라 2종이죠. 2종.
자, 이걸 순서대로 제가 이제 기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은 바로 금융회사가 인허가 취소 해산 파산이 안 됩니다. 처음에 예금 지급 정지. 일단 지급 정지하고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얼마나 지금 부채가 많이 쌓였는가. 뭐 이런 거 다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일종은 순서대로입니다. 처음에 일어나는 보험사고는 뭐냐면 예금 지급 정지가 일종 보험사고예요. 그리고 조사를 해봤더니 아 얘는 회생이 안 되겠어. 취소시켜. 2종 보험사고. 이렇게 순서대로 1종, 2종이 명명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더 여러분께서 암기하시는 데 쉬우실 것 같습니다. 자, 123번 보겠습니다. 예금자 보호금액 5천만 원이죠. 원금과 소정 이자 포함한 금액입니다. 예금의 종류 이 5천만 원이 예금의 종류별 또는 지점별로 보호되는 금액이 아니죠. 동일 금융기관 내에 그죠? 예금자 1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총액이 바로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동일 금융기관, 그러니까 한 금융기관에서 예금자 1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이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12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보험회사가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파산하게 되면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예금보험공사가 이제 예금 보험금 지급을 할 수 있는 요건에는 해당이 되겠네요. 그죠? 예, 2종이네요. 자, 1인당 최고 4천만 원. 우리 좀 전에도 봤습니다. 4천만 원이 아니라 원금과 소정 이자를 합하여 5천만 원까지 예금을 보호한다가 맞겠죠. 굉장히 상식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이게 자주 또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5천만 원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시고요.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5번 보겠습니다. 법인의 예금은 예금자 보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뭐 얘도 지문으로 한 번씩 나오긴 하는데 그렇게 많이 나오는 지문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법인 예금 한 번씩 언급이 됩니다. 법인도 당연히 예금자 보호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께서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126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표에서 예금자 보호법으로 고객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얼마인가? 자, 총 얼마였죠? 5천만 원이었죠. 자, 보통 예금 예금자 보호 대상이 되죠. 3천만 원 해당이 됩니다. 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별도로 또 5천만 원까지 보호를 해주는데 확정급여형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이냐 아니냐 DB형은 해당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보호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확정급여형이 아니고 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이 5천만 원이었다면 실은 8천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DB형, DC형 퇴직연금 예금자 보호법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까지 구별 잘 하시면서 여러분께서 학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6번까지 1, 2, 3, 4장 여러분과 오랜 시간 함께 했습니다. 이 변액보험 시험이라고 하는 게 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워낙 이게 범위가 넓은 시험이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용어, 단어 여러분께서 좀 어려워하신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용어, 생소한 단어는 이렇게 얼마나 익숙하게 만드느냐가 실은 가장 큰 관건이 아니겠냐라는 생각을 들으면서 반복, 연상 여러분께서 유의해서 잘 보시면 반드시 다음 시험에는 합격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강의가 여러분들 합격에 큰 도움이 되셨기를 기대하면서 저는 강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